그 100페이지 5번이죠, 5번. 이건 이제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하는 거야, 이렇게. 반시계로 이렇게. 원운동. 일종의 이제 원운동한다, 원운동. 지금 옆에서 본 거다, 옆에서. 그러면은, 자,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전류가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중심에서, 이 전자의 운동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인가, 이 말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원형전류 공부한 중에 왜 원형전류가 만든 자기장 있었잖아. 원형전류 중심에서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로 흐른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전류가 나오나 들어가나, 요 중심에. 자기장이 나오나 들어가나, 자기장이. 나오죠. 저는 자기장이 나와. 이렇게.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고, 크기는 우리가 상수가 2파이 곱하기 12-7승이고, 그 다음에 요 반지름 맞지? 반지름 분의 전류. 이거였거든. 원형전류가 중심에 만든 자기장. 그러면 이 문제도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전류가 있다는 거야, 이제. 자, 전류는 전자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나 반대 방향으로 흐르나?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그렇지.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시계로 흐른다고 보면 된다고, 전류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전류가 이 중심에 자기장을 만든단 말이잖아. 그러면 이 자기장이 아래쪽일까요? 위쪽일까요? 이건 3차원 그림입니다. 자기장이 어느 방향일까? 옳지. 잘한다, 야. 이렇게 하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방향은 아래쪽이고, 자, 크기는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2파이 곱하기 10-7승이고, 요 반지름을 R이라 하자. R이라 하고, 이 전자의 운동에 의한 전류를 뭐랄까? I라고 해보자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전류야, 전류. 맞지?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 전자 한 개지, 한 개. 그것도 한 개. 한 개가 만드는 전류가 뭐냐, 이 말이라. 맞지? 이거. 맞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 문제에서 반지름은 줬지? 반지름은 얼마를 줬나? 2cm 줬나? 2cm. 반지름 2cm 줬어, 문제에서. 그럼 요것만 구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전류의 정의가 뭐냐면, 시간분의 이 어떤 특정한 지점을 지나간 전하량이라고. 요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류의 정의는 시간분의 전하량이라고. 근데 자, 이 문제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 돼? 이 문제에서는 요 시간이 뭐냐면 한 바퀴 원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 전하량이 뭔가 중요해. 전하량. 그래서 이 밑에가 주기가 되고 요 위에가 뭐냐면 전자지, 전자. 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얼마지? 전자 한 개 전하량 1.6 곱하기 10-19정 지워질지 그것도 이게 된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시간인데 이게 주기가 돼. 주기는 뭐지? 원운동 주기.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전하가 얼마큼 흘러간 거야?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야.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되지. 그러니까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원운동하면서 만드는 그 전류는 주기분의 전자의 전하량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게 전류가 만드는 전자가 운동하면서 만드는 전류라고. 근데 이제 물어보자. 자, 주기는 뭐죠? 주기.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뭘 줬나? 몇 초? 100번 회전한다 했지. 그러면은 1회 회전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거든. 100분. 그렇지. 그러면 바로 따라서 I는 주기는 100분의 1초가 되고 전장이니까 1.6 곱하기 12-19승 쿨롱이 돼가지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17승 암페어 이렇게 된다고. 이거 넘어가면 맞지? 이거 올리면 맞잖아. 요거 맞지? 요거 곱해주면 되잖아. 이 분모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된다고. 전류가. 그러니까 따라서 답은 뭐야? 답은 그러니까 B는 2파이 곱하기 C-7승 곱하기 전류가 1.6 곱하기 C-17승 암페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지름이 얼마라고? 5cm지. 5cm는 뭘로 바꿔야 돼? 미터로 바꿔야 돼. 이렇게. 그러면 단위는 이게 정확하게 테슬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맞지?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잘 알아도, 그러니까 요거. 전자가 원운동하면서 만드는 전류. 주기분의 전자 한 개의 전화량이다. 알겠지? 요게, 중요한 거야, 이제. 핵심 공식은 첫 번째, 직선 전류가 만든 자기장. 첫째, 이제 자기장이죠, 자기장. 뭘까? B는 K의 R분의 I인데, K가 2 곱하기 C-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고, 두 번째, 원형 전류, 중심입니다. 원형 전류, 중심. 중심은 K 프라임의 R분의 I. 여기서 K는, 그렇지, 2파이 곱하기 C-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요거는 B에, 이거는 K의 2'의 단위 길이당 가문수. 자, K2 0'이다. 2'은 4파이 곱하기 C-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근데 요것이 뭐라고? U0. 진공에서 투자율. 자기의 대표 상수지. 요거하고, 토로이드는 되는데 그건 안 해도 되고요. 두 번째, 자기력은 뭐 있나? 자기력. 첫 번째, 자기력의 크기는 뭐죠? 크기. 자기장 곱하기 전류 곱하기 도선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세타는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 방향은 어떻게 되나? 방향. 오른손바닥 맞지? 오른손바닥. 이게 엄지고, 엄지가 뭐라고? 전류죠, 전류. 그 다음에 검지가 뭐죠? 검지. 이게 자기장. 그 다음에 손바닥이, 자, 힘이라, 힘. 자기력 방향이라. 요각이 뭐죠? 전류와 자기력이, 이걸 세타라고 해요, 세타. 맞지? 그 다음에 두 평행도선. 두 평행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은 K에다가 R에 I1, I2 이래 된다고. 단위 길이당 받는 힘. 이거는 똑같아. 단위 길이당 받는 힘. 여기까지 했지?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 알겠지?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은 당기납니다. 전류가. 당기지. 반대 방향으로 밀면은 흐르면은 밀고. 자, 그거 가지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봐. 여기서 N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가문수를 솔레노이드 길이로 나눈 값이다. 그리고 이 전류, 그러니까 이제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되는데 방향은 다 알고 있어요. 방향. 만약에 이 경우에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되지? 나오나들은. 직선일 경우는 어떻게 되죠? 직선일 경우는. 직선일 경우는, 전류가 만약에, 요 안에 게 전류라 하자. 전류가 나오면 자기장은 반식일까? 식일까? 자기장. 그렇지, 자기장이 반식일. 만약에 전류가 들어가면 식의 반응으로. 요건,
원형 전류는 만약에 전류가 반시계로 흐르면은 이게 나오나 들어가. 자기장. 원형 전류. 나오죠, 그렇지. 만약에 전류가 시계로 흐르면은 자기장은 들어가고, 이 방향도 잘 알아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자기장 속에서, 전류 도선이 아니고, 운동하는, 점전하가 받는 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 요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로렌츠 힘이라고도 해. 로렌츠 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첫째 이제 우리가 균일한 자기장이 있고, 로렌츠 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가 대부분 문제가 다 나와. 균일하지 않으면은 뭐 이거 뭐 어려워서 못 풀어. 균일한 자기장.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자기장이 균일한 자기장이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돼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뭐 균일한 자기장 만드는 방법이 뭐였더라? 솔레노이드 뭐 이렇게 감아가 칭칭 감아가지고 그 안에는 균일화되어 있어 자기장이.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은 솔레노이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아니면은 여기에 뭐 거대한 자석 앵글을 갖다 놓고 또 여기에 또 뭘 갖다 놓는다? S를 갖다 놓으면 여기에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 샘플 바꿨네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봐봐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양성자 같은 거 플러스 전화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화를 여기다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힘 안 받아. 희한하게도. 우리가 전기장에서는 뭐 얘가 가만히 있으나 움직이나 무조건 힘을 받거든. 기억나나? 전기력 혹시 기억나요? 전기력. Q 곱하기 뭐더라? 전기력. 오, 확실히 외웠네. 내가 이걸 그렇게 외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요거는 확실히 외워야 돼. 오, 완전히 외압있네. 그래서 전기장이 있으면 얘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상관없이 또 이런 힘을 받는 거야. 근데 자기장에서는 얘가 움직여줘야 돼.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안 받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쪽으로 움직인다 하죠. 이쪽으로. 속도, 순간 속도다. 순간 속도. 순간 속도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또 자기장하고 속도하고 그 각이 있겠죠. 각. 요각을 세타를 하죠. 자, 잘 봐. 저번 주에는 우리가 자기장하고 전류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를 했어요. 이번에는 자기장하고 이 전하의 어떤 속도 방향, 그거랑 이루는 각이 세타라 이제. 그러면 얘가 힘을 받는데 그 힘의 크기가 뭐냐면 Q, V, B, 사인 세타라는 거야. 자, 요건 이렇게 돼. 보자. 자, 하나 오늘 또 외울 거 나왔다. 자기장 속에서 전하량이 Q인 전입자가 V로 움직일 때 받는 힘. 이걸 우리가 로렌츠 힘의 크기라고 이렇게 한다고. 보니까 이 전기력하고 완전 다르죠. 이 복잡해. 여기 V가 곱해지고 또 뭐가 곱해져? 사인 세타가 곱해지는 거야. 그냥 QB가 아니야 이거는. 아주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로렌츠 힘의 방향은 어쩌일까요? 방향은 그 전류 방향과 똑같아.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오른손 그립니다. 오른손 둘, 셋, 넷. 네, 맞습니다. 여기 손바닥입니다. 이게 손등이 아닙니다, 지금. 손바닥이 여기 손금 있고, 이렇게 이제 그리면, 오른손바닥입니다. 그리면, 이쪽이 뭐죠? 이쪽이 V방향이죠. V방향. 움직이는 방향. 그 다음에 이쪽이 자기장 방향이죠. 그 다음에 손바닥이 자기력 방향이라, 이렇게. 손바닥이. 근데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양전하일 때는 양전하. 양전하일 경우는 손바닥이 자기력 방향이라. 자기력. 이거 딱 외워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있죠?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죠? 그게 전류 방향입니다.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라. 운동 방향이 전류 방향이죠. 그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전자는 음전하잖아요. 전자가 만약에 일로 간다. 그러면 전류는 어느 쪽이죠? 반대쪽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음전하다. 얘가 음전하다. 그러면 어디로 힘을 받을까요? 손등으로 힘을 받아. 손등. 자, 요것 좀 적어줘 봐. 음전하면 손바닥이 아니고 어느 방향이다? 손등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이거 딱 기억해 두면 돼요. 이게 음전하면. 그래서 자, 보자, 이제. 내가 요 그림을 이렇게 위에 거 얘를 하나 그렸는데, 이 전하는, 자, 어디로 힘을 받을까요? 그걸 한번 알아맞혀 봐, 여러분들이. 요 양전하죠? 자, 이 양전하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을까요? 내가 몇 가지 줄게. 자, 하나, 위로 받는다. 첫 번째 위로 받는다. 또, 아래로 받는다. 이게 1번, 2번. 아니다. 오른쪽으로 받는다. 3번. 왼쪽으로 받는다. 4번. 아니다.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5번. 아니다. 또, 화면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6번. 자, 1, 2, 3, 4, 5, 6 중에 이 플러스 Q는 어디로 힘을 받을까요? 한번 알아맞히고. 자, 손바닥을 펴면 엄지손가락이 어디로 올라가나? 이쪽으로. 저쪽으로 올라가죠? 아니, 오른손으로 됐죠. 오른손. 맞다. 들어간 쪽. 그렇지. 들어간 쪽.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위로 가고 검지손가락, 나미손가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 다음에 손바닥은 어디로? 안쪽으로 들어가죠. 네. 근데 얘가 양전하. 네. 양전하니까 손바닥 방향이니까 결국은 몇 번이 답이죠? 5번이 답인 거예요. 네. 들어가는 방향. 얘가 화면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화면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지. 이거 돌리지. 그래서 요거 기준을 잘 잡아야 돼. 알겠죠? 이걸 왼손으로 해갖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 해가지고 쌍권 권총 해가지고 왼손 FBI 이래가지고 그걸로 돼야 써요. 근데 손바닥이 통일시키면 좋아. 이 자기장 앞에부터 우리 다 오른손으로 다 있죠. 오른손으로 감아 돌고 또 감아 돌고 솔레놀도 감아 돌고 했지. 또 아까 저번 시간에 BIL 사인 세타 할 때도 요걸로 했지. BIR 사인 세타는 이게 뭐였더라? 전류였어요. 요게 자기장, 요 각이 손가락하고 이 세타고 손바닥이 자기력이었거든. 똑같아 이것도. 자, 이해가 됐죠? 그런데 봐봐라. 이게 이제 이론입니다. 내가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를 들어보냐면 이거 한번 봐봐. 이제 어디로 힘을 받는지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X. 자, 이 X 표시가 무슨 표시죠? 들어가는. 그렇지. 화면으로 들어간다는 표시죠. 화면으로 이렇게. 이게 내 자기장이라 하자. 자기장이 화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다 균일해. 여기가 전 영역이 균일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Q를 위로 탁 쏴줬어요. 이렇게 위로. 그럼 얘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을까요? 그럼 알아맞히 봐. 이쪽으로. 이거 잘한다. 왼쪽으로 힘을 받지, 왼쪽으로. 네. 그렇지. 왼쪽으로 힘을 받아,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여기 바로 로렌츠인 방향, 자기력 방향이라. 그럼 얘가 운동 방향은 위쪽인데 왼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가 방향이 어디로 휘나? 절로 휘겠죠. 왼쪽, 요렇게 휘겠죠. 그래서 네. 얘가 요렇게 가는데 자꾸 어떻게 되죠? 힘이 이 원의 중심으로 작용한다고. 그래서 네. 얘가 이렇게 자기장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다면 얘가 무슨 운동을 하게 돼? 원 운동을 하게 돼. 원 운동 이렇게.
그래서 원운동은 항상 그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원운동을 하게 되지. 원의 중심 방향.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이 양전하가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자기장은 들어가고 힘을 어디로 받아? 또 밑으로 받아. 또 여기 있으면은 이 양전하가 이렇게 밑으로 움직이니까 또 힘을 어디로 받아?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 또 맨 밑에 있을 때 또 양전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또 힘을 받아 위로 받아. 그러니까 얘는 원운동 한다는 거야. 균이라. 알겠죠? 이건 원운동. 이건 내가 좀 이따 나온다. 원운동 하게 된다. 자, 근데 요 힘은 꼭 배워둬라, 요거. 여기서 세타는 뭐가 이루는 거야, 세타. 세타요. 세타는 저 V와 B가 그렇지. 있는. 그러니까 V와 B가 이루는 각이야. 알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이제 요 응용 문제가 있거든요. 응용 문제가. 이 응용 문제가 중요합니다. 응용. 로렌츠의 응용. 자, 두 번째로. 그 로렌츠 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응용이 그 원운동이야. 원운동. 방금 위에서 했죠. 자, 균일한 자기장이 있어요. 이 균일한 자기장이. 전체가 균일한 자기장. 자, 그 원운동을 하려면,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자기장의, 균이라고. 자기장이 균일해야 돼. 일단 자기장에 수직하게, 움직여요. 입사를 시켜줘야 돼. 맞죠? 자기장에 수직해야 돼. 그리고 이 또 자기장은 아까 말대로 균일해야 돼. 균일해야 돼. 균일한 자기장에 수직으로 입사시켜주면 입자가 원운동을 하는 거야. 아까 위에 예제처럼 한번 플러스 Q를 위로 쏴주면 어디로 움직이는 거죠,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어느 쪽으로 나가요? 자기장을 나오게 해주면 돼. 자기장을 들어가게 하지 말고 나오게 해주면 얘가 오른쪽으로 들겠죠. 네. 또 어떻게 하죠? 이걸 음전화로 여지 양전화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음전하면 또 오른쪽으로 돌겠죠. 네. 또 얘가 또 밑으로 쏴주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돌겠죠. 이렇게. 그건 다 나오죠. 할 수 있어요. 힘을 이렇게 항상 중심으로 받기 때문에 원운동을 하게 돼. 그러면 우리 그 역학에서 뭐 배웠죠? 역학에서 등속 원운동 할 때 무엇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는 거죠? 원운동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구심력이 필요하죠. 구심력. 자, 무엇이 구심력 역할을 할까요? 바로 로렌츠 힘. 로렌츠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수직하게 입사를 시켜줬으니까 구심력이 뭘까요? 바로 로렌츠 힘 Q, V, B인데 뭐죠? 사인 몇 도? 사인 90도죠. 네. 자기장은 들어가는데 이 양전하는 위로 쐈으니까 정확히 90도죠. 자, 사인 90도가 되고 요것이 뭐라는 거죠? 우리 그 역학에서 배웠죠? 요 입자의 그 질량을 M이라 하자. 요 입자의 질량이 M이라. 그럼 여러분들 구심력은 질량 곱하기 구심가격도죠. 네. 구심가격도가 뭐죠? 구심가격도. R분의 V 제곱. 네. 이거 기억나나? 네. 그래서 구심력이 R분의 R분의 MV 제곱. 요거 우리 역학할 때 했었어요. 이게 뉴턴의 이법칙이지, 맞지? 구심 방향의 R자 힘이 로렌츠 힘이라고.
이거 딱 외워둬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원운동하는 이 입자의 반지름을 알 수 있어, 반지름. 반지름. 어떻게 셔야 돼? QVB, 사인 90도 얼마죠? 사인 90도. 사인도 1. 1이죠. 네. 그냥 1이, 사인 90도 1이죠. 1이니까 그냥 이거 그냥 없애주고, 그 다음에 MR분의 V 제곱인데, V. 따라서 V 하나 없애주고, R은 어떻게 돼? 넘기면, QB분의 V. MV라는 식이 딱 나와요. 야,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주면 좋습니다. 이거 외워주면 아주 좋아. 그러니까, 자기장 속에다가, 균일한 자기장 속에다가 대전 입자를 수직하게 입사해주면 어떻게 된다? 무슨 운동한다? 등속 원운동 하는데 네. 그 원운동의 반지름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네. 신기하죠? 이렇게. 이해돼요? 네. 자, 이제 메모 됐어요? 이건 다 외울 겁니다. 외울 거. 네모 치는 거 외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원 운동이 있어요. 타원 운동. 타원 운동은 어떨 때 타원 운동 할까? 대전 입자가. 원운동은 거리가 일정하지 않을 때 아닌가? 거리가 일정하지 않을 때? 아니야. 이번에는 자기장에다가 수직하게 입사하는 게 아니고, 살짝 비슷한. 그렇지. 비스듬히 입사하는 거야, 비스듬히. 입사시켜주면 돼. 그러면 자, 타원 운동 하게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뭐라? 자기장이 이제 오른쪽으로 형성된다,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근데 여기에 내가 양전하를, Q를 갖다가 위로 쏴주는 게 아니고, 위로 쏘면 어떻게 되죠? 수직하게 쏴주는 거잖아. 위로 쏴주면. 네. 위로 입사해주면 여기서 그냥 빙빙빙빙 도는 거야. 위로 입사해주면. 네. 근데 이걸 내가 자기장하고 비스듬하게 요렇게 입사하는 거야. 요렇게. 네. 각도 세타로 입사해주는 거야. 이렇게 입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얘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냐면 타원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물어보자. 이 상태에서 이 양전하가 어디로 힘을 가할까요? 밑으로. 밑으로? 어디? 자, 1번. 잠깐만요. 이게 자기장 능력이 자기장이 아니고 저기 자기력. 그쪽 안쪽이라고 했잖아요. 옳지. 그러니까 화면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 안쪽으로 이렇게 가게. 옳지. 그러면 화면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위로 움직이고 있었지.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안쪽이 원의 중심이 되면, 원운동의 중심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이 자기력선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타원 운동하면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타원 운동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가. 이렇게 희한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요거를 우리가 그 Z축으로 하고 요거를 그 X축으로 하고 요거를 Y축으로 하면 이 운동을 두 가지로 분해할 수가 있다. X, Y 평면에는 무슨 운동? XY 평면이요? X, Y 평면은 이 그림자 운동을 보면 돼. X. 등속 뭐라고? 등속? 원운동이 돼. 원운동. 원운동. 그렇죠. 원운동이 되겠죠. 네. 빙빙빙빙 이렇게 도니까 X, Y 평면에서는. 맞죠? 네. 그래서 위에서 응용해보면 이 원운동의 반지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원운동의 반지름을. 네. 어떻게 알 수 있죠? 원운동의 반지름을. 얘가 큐비. 그림자 운동을 보면 얘가 뭐 이렇게 요걸 원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운동을 하겠죠. 이렇게. 네. 그럼 요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반지름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큐비. 옳지. 바로 R은 QB분의 NV인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요 V가 이 V가 XY 평면으로 끄집어 분해한 걸 여기다 곱해줘야 돼. 사인 세타지죠.
아주 잘 찾았어요. 이게 중요하죠. 오, 대단하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이 XY 평면으로 이 속도를 분해한 거. 이거를 여기다가 해줘야 돼, 여기다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V에다가 사인 세타 성분. 그러니까 자기장의 수직한 성분을 여기다 해줘야 돼. 나선 운동할 때는. 자기장의 수직한 속도 성분. 여기다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사인 세타가 만약에 세타가 90도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선 운동 안 하는 거야. 나선 운동 안 하고 그냥 XY 평면에서 원 운동을 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Z축 운동은 무슨 운동일까요? Z축 운동.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 이 Z 방향. 이거는 바로 등속도 운동한다고. 자, 따라.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의 운동은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한다는 거예요. 등속도. 그래서 Z 방향 운동은 무슨 운동? 등속도, 직선 운동.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이걸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자, t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V에다가 이번에 이쪽 방향, Z방향 성분의, 자, Z방향 성분의 그 속력의 크기는 얼마죠? 요 성분. 요거. 응? Z방향 성분 속력. 아까 XY 방향 성분은 V에다가 사인 세타 있잖아요. 네. 그럼 요 성분은 뭐죠? 요 성분. V에다가 네. 뭐 시키면 되나? V에다가 코사인. 옳지. 코사인 세타 하면 돼.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쪽 방향, 이 Z방향 성분은 속력이 V의 코사인 세타로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 일정하니까 이동한 거리는 그냥 시간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시간. 그렇죠? 여기까지 다 이해돼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봐봐라.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아주 재미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만약에 한 바퀴 삥 돌고 한 바퀴 XY 평면에 한 바퀴 도는 동안에 Z축으로 얼마큼 이동했어요? 요만큼 이동했죠. 요만큼. 네. 이 거리가 얼마일까요? 요걸 L이라 해보자. 그래서 한 주기 동안에 그러니까 원을 한 번 도는데 그렇지. 원을 한 번 도는데 Z축으로 이동한 거리. 네. 여기서 얘가 이제 있는데 XY 평면의 운동 중에 1회 원운동 하는 동안 Z축으로 이동한 거리. 자, 요런 우리가 예제를 낼 수가 있다는 거라. 야,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돼? 1회 원운동 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알아야 돼. 그걸 뭐라죠? 한 번 주기를 알아야 돼. 주기. 그래서 다시 요 위로 올라가면, 자, 원운동 아까 내가 주기를 이야기 안 했는데, 조금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운동 할 때 한 번 도는데 걸린 시간 주기를 구할 수 있어요? 주기. 원운동 주기. 원운동 주기는 둘레가 얼마입니까? 옳지. 아, 진짜 잘했다. 그걸 주기를 t로 합시다. 네. 그럼 속력으로 이 둘레를 나눠주면 돼. 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네.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또. 그럼 여기서 원의 반지름이 이거라고 금방 우리가 찾아놨잖아. 네. 그럼 이거를 여기다 집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외울 것이 있어요. VV 없애고 해요. VB 없어지고 QB분의 2파이M. 야, 이게 바로 원운동 한 번 도는데 걸린 시간이야. 요거 두 개 딱 외워주면 아주 좋습니다. 잠시만요. 거기가 다 이렇게 필기했대요. 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 두 식은 이 밑에 타원 운동은 여러분이 좀 잘 못하더라도
이 원운동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지금 로렌츠 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로렌츠 힘의 원운동 파트라고. 빨리 정리해보세요. 우리가 원운동의 주기를 알았으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요 경우에 원운동의 그 XY 평면에서 한 번 도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알아야지 Z축으로 한번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저기서 길이 L은 요거 V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다음에 뭐? 주기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V의 코사인 세타고 아까 T가 뭐 했어요? QB분의 QB, 자, B분의 2파이 뭐라고? 2파이 M이죠. 2파이 M. 2파이 M. 맞죠? 2파이 M. 아까 잘못 적었어요? 네. 자, 요거 2파이 M입니다. 이해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것이 있어요. 이거는 원운동 할 때 주기잖아요. 그럼 타원 운동할 때 이 XY 평면에서 주기랑 같다는 말인가? 맞죠?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있죠? 같죠? 왜 같아요? 내가 증명을 해볼게요. 이유가 있어요. 봐라. 타원 운동할 때 주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주기는 V분의 뭘 했어요? 2파이 R이라 했죠. 2파이 R. 네. 근데 여기서 V를 이대로 V로 쓰면 안 되죠. 어떤 V를 써야 되나? 요 V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어떤 V? XY 평면으로 분위한 요걸 써야 돼. 분모에. V 사인 세타를 여기다 해줘야 돼. 그럼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돼. 사인 세타. 그리고 R은 어떤 거죠? 이 타원 운동 할 때 그 반지름 요거죠. 그거예요. 요거죠. 근데 타원 운동에는 반지름 두 개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길게랑 긴 반지름이랑 장쪽이랑 단쪽이랑. 아, 맞다. 쌤이 완전 지금 말을 잘못했어. 이 타원 운동이 아니고 미안. 쌤이 지금 말을 바꿀게요. 쌤이 완전 말을 잘못했어요. 자, 이 타원 운동이 아니고 무슨 운동? 이건 나선 운동이라고. 나선 운동. 좀 바꿔줘봐. 네. 어쩐지. 오. 이렇게 그림자 생기면 이렇게 타원제야 되는데. 이건 나선 운동할 때는 이게 나선 운동이야. 다시 올려야 되겠다. 맞지? 네. 나선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XY 평면에서는 그냥 원운동이야. 등속 원운동이다. 그러면 봐라. 여기서 R을 구했죠. R을 구했죠. 아까 우리 XY 평면에서 속도 열 때 요걸 외워야 되겠지. 네. 그럼 이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줘봐요. 밑에다가. 밑에다가 집어넣어주면 결국은 뭐랑 똑같아요? 분모는 V 사인 세타하고 네. 2파이하고 요 R이 뭐냐면 QB분의 MV의 사인 세타가 돼가지고 사인 세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V도 없어지고. V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QB분의 2파이 M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이게 원운동 한동안에 Z축 방향으로 진행한 요 거리는 나선 운동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제가 나올 수 있겠지. 맞겠죠? 자, 이게 이제 나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장에 비스듬하게 입사시켜주면 바로 나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렌츠 힘의 응용.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로렌츠 힘의 응용 중에 하나가 속도 선택기라는 게 있습니다. 속도 선택기. 자, 요거는 뭐냐면 어떤 입자 대전된 입자들이 있는데 그 입자들의 속력이 다 다른데 그 중에 특정한 속력을 가진 입자만 쏙 골라내는 거라고. 그걸 속도 선택기라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평행판 알죠? 평행판. 평행판에다가 한쪽은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시켜주고 다른 쪽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전시켜주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형성돼 있죠? 우리 그 저번에 평행판 측정기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안에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무슨 장? 이걸 무슨 장이라 하죠? 전기. 전기장이죠, 전기장. 전기장. 전기장은 기호가 어떻게 돼요? 기호가 2죠, 2. 이라 하자. 이거 에너지가 아니죠. 네. 이걸 우리가 전기장이다, 전기장. 네. 전기장.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입자가 이제 쑥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플러스 Q가 들어간다 하자. 플러스 Q가. 질량이 M이고, 양전하가 이렇게 쑥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속력 V로 들어간다 하자.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가다가. 그냥 직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밑으로. 밑으로 휘겠지, 밑으로. 네. 그럼 얘가 가다가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 이 힘이 뭐죠? 전기력. 그렇지. 이게 바로 전기력이라고. 아래쪽으로 이게 전기력이라. 전기력. 응? 전기력. 그래서, 자, 이거 아래쪽으로 전기력을 Q2라 하자. Q2. FE. 알겠지? FE. 그런데 얘가 밑으로 휘지 않도록 그냥 직진 운동하도록 만들자는 거야, 이제. 그냥 직진 운동하도록. 그러면 특정한 속력을 가진 그 입자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자기장을 그려줘가지고 얘가 위로 뭘 받게 한다? 자기력을 받게 해, 자기력. 위로 자기력을 받게 해, 자기력. 자기력은 우리가 F의 M이라 합시다. 위로 자기력. 만약에 요 두 힘이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디로도 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직진 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력하고 자기력하고 전기력이 같게 해준다는 거야. 이제. 그러면 자 우리가 전기력은 뭐야? 크기가 Q2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크기가. 그러면 자기력은 어떻게 되죠? Q에다가 V에다가 뭐 곱해야 되죠? 자기력. QV 뭐죠? 아니. 아까 로렌츠 B죠, B. 네. B가 뭐예요? 자기장이잖아. 네. 자기장. 그러니까 자기장이 있어야지 이렇게 로렌츠 힘을 받는 거거든. 네. 그리고 자기력이 위로 받아야 돼.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보자. 이 안에다가 우리가 자기장을 그려줘야 되는 거야, 이제. 자기력이 위로 받도록. 그럼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걸려 있어야지 요 플러스 Q가 위로 힘을 받을까요? 생각해봐, 아까. 자, V가 오른쪽이라. 힘이 손바닥이 위쪽이라.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이야. 네. 손바닥이 위쪽이거든? 네. 그러면은 검지손가락은 어디로 가리켜야 되죠? 화면 안으로 들어가야 돼. 네. 화면 안으로 자기장이 들어가야지 저 플러스 Q가 위로 힘을 받는 거야. 네. 왜냐면 오른쪽으로 엄지손가락이 가니까. 네. 이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행판 사이에다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뭘 걸어줘야 되죠? 균일한 자기장을 걸어줘야 돼. 균일한 자기장. 이렇게. 전기장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자기장은 화면 안으로 뚫고 들어가면 이 양전하가 위로는 뭘 받아? 자기력을 받고 아래로는 전기력을 받는데 그 두 개가 똑같을 경우 요 힘이 똑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어디로도 휘지 않고 그냥 직진해가지고 이 평행판을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럼 만약에 물어볼게요. 속력이 너무 빠르면 어디로 휠까요? 형이 너무 빠르면요? 어느 힘이 더 커지나 두 개 중에? 형이 너무 빠르면 저기력. 자기력이 더 커져요. 네. 왜냐면 요 V가 커지니까. 네. 속력이 너무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력이. 전기력이 커져서 밑으로 다 그냥 걸러진다고. 속력이 너무 빠른 거는 위로 걸려가지고 못 나오고 속력이 너무 느린 거는 아래로 걸려갖고 다 못 나오고 결국은 어떤 것만 빠져나와? 속력이 일정. 속력이 요거 넘겨봐. 이제 넘기면은 B분의 2. 옳지. B분의 2인 그 입자들만 그냥 빠져나오고 요거보다 크거나 작은 것들은 어떻게 되나? 다 여기서 그냥 잡혀가지고 못 튀어나온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속도 선택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속력이 B분의 2만 다 빠져나온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속력이 B분의 2보다 크면 어디로 쏠린다는 말이나 속력이 요거보다 크다. 네. 그럼 어디로 얘가 끌려 들어가죠? 어디로 힘을 더 많이 받죠? 위로 힘을 받아. 네. 위로 이제 끌려간다는 거. 받고 속력이 요거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작으면 자기력이 작아져. 얘가 작아. 그러면 전기력은 속력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력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력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아래로 힘을 받는다. 그래서 얘들은 빠져나올 수 있나? 없다? 못 빠져나와. 맞지? 평행판을 빠져나올 수 없어요. 탈출하지 못한다. 탈출 불가하다. 그래서 이걸 속도 선택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력이 B분의 2인 것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라고. 이랬어요? 이걸 속도 선택기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걸어주는 전기장하고 자기장만 알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속력을 가진 입자들만 쏙쏙쏙쏙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라고. 요거만 알면. 이해되죠? 요거는 이제 핵심 원리가 힘의 평형 이용한 거지. 네. 자기력과 전기력의 평형. 여기서 사인 세타는 어디로 갔죠? 사인 세타요? 여기서. 생각해봐. 사인 세타는 왜 안 적었지, 내가 여기에? 저건 90도니까. 옳지, 90도니까. 그러니까 자기장은 들어가고 이 V는 오른쪽이죠. 여기에서 사인 90도가 벌써 먹은 거야.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넘어간다.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질량 분석기라는 게 있어요. 질량 분석기. 자, 그 다음 질량 분석기. 이게 전부 이 로렌츠이 진짜 많이 응용이 돼. 질량 분석기. 질량 분석기. 예? 그 7시까지 진도 다 나가면 안 돼요. 왜요? 오늘 할 진도요. 오늘 할 진도 다 나가면 안 돼요. 다 나갈 수 있을란가? 뭐였더라? 저거 병원이 7시 안에 예약돼 있어요. 그래요? 네? 7시 반. 8시에 그거예요. 병원. 자, 이 질량 분석기는 말 그대로 질량이 다른 어떤 원소, 전하량은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라, 이 핵심, 이거 적어봐. 전하량은 같아야 돼. 전하량은 같고, 질량이 다른 원소. 이런 원소를 무슨 원소로 하죠? 동위원소. 옳지, 동위원소로. 동위원소. 를 분리한다. 분리하는 장치다. 이런다. 이걸 잠깐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라. 자. 이거 있었어요. 있었죠. 네, 이거 뭐였더라? 반지름 뭐였더라? 하는 거 있었는데. 있었지. 네. 이렇게 그려주고, 아까 여기 우리 위에서 조금 전에 그거 했지. 속도 선택기, 속도 선택기. 속도 선택기 했죠? 속도 선택기. 그래서 자, 어떤 여기 양전하가 있다 하자. 전하량이 Q고 질량이 M인 입자가 쏙 들어가. 들어갔는데 아무 입자나 여기 V로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것들은 이게 입자가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게 막 쏟아져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속력만 뽑아내줘야 돼. 그러니까 아까처럼 속도 선택기가 필요한 거야. 이걸 여기다 달아준 거야, 이 부분. 질량 분석기 만들려면 속도 선택기도 같이 사용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했냐면, 자. 그 위에가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여기 플러스라고, 네.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해보자. 네. 그러면 전기장이 어느 쪽이죠? 네. 여기 전기장이 되겠죠. 네. 그러면 자기장을 어떻게 걸어줘야 되죠? 들어가는 자기장을 걸어줘야지. 네. 들어가는 자기장을 걸어줘야지. 왼쪽으로 무슨 력? 전기력이. 왼쪽으로 전기력, 오른쪽으로 자기력이 같아서 그대로 열로 특정한 속력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정한 속력은 뭐였죠? 바로 특정한 속력은 자기장분의 B분의 2였었어요. 네. 이거 속도 선택된, 그러니까 선택된 속력이라는 거예요. 이해죠? 네. 이것이 쏙 들어가 이쪽으로. 근데 탁 들어와 보니까 또 또 힘드네. 이게 또 여기도 또 자기장이 또 있네. 위에가 많이 여기에. 밑에가 불렀어. 여기는 이제 전기장을 안 걸어줘요. 요 영역에는. 한번 보자. 이 영역이 탁 나오니까 이번에는 자기장이 나오는 자기장이 걸려 있어요. 나오는 자기장. 초록색으로 바꿀게. 자기장이 다 나와 여기는.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되지 아닌가? 자, 여기도 자기장이 다 나와. 한번 여러분 계산해봐. 왼쪽으로 가요. 와, 바로 잘 알았네. 얘가 왼쪽으로 힘을 받아. 네. 그럼 여러분 그 오른손을 해봐. 오른손으로. 응? 오른손으로 한번 해봐. 왼쪽으로 받는 거 맞죠? 왼쪽으로. 네. 응. 얘가 쏙 들어오면은 얘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왼쪽으로 오는. 왼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 자기력. 오는 거.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오는. 요렇게 움직이는데 90도로 움직이죠. 그러면 항상 그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90도면 어떻게 돼? 요렇게 해가지고 착 돌아가지고 원운동을 탁 해야 되는 거야.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아까 했잖아. 네. 균일한 자기장. 요 자기장을 내가 B의 뭐랄까, 요거는 요 위에 거랑 분리를 시켜줘야 되겠죠. 내가 요걸 B의 프라임이라 할게. 요 자기장. 그러면 아까 여기 저 위에서 우리가 어떤 거 배웠어요. 여기 이 원운동의 반지름을 우리가 배웠죠. 반지름. 반지름을 R이라 합시다. 그러면 원운동의 반지름은 아까 어떻게 했더라? 원운동 반지름. R은 어떻게 했죠? Q B분의 뭐였더라? NV였거든. 이 기억나나? 저 위에. 다시 갔다 올까요? 위가 아니고 왼쪽이네. 맞지? 네. 요게 바로 그 원운동의 반지름이었었어요. 이돼요? 네. 잘 따라야 돼요,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근데 M에 따라서 R이 달라지니까. M에 따라 R이 달라지죠. 오케이, 네, 오케이. 오, 잘하네. 떨어지는 위치가 달라. 근데 여기서 B를 그대로 적으면 안 돼. 요 B는 여기 거잖아요. 네. 요거 B 프라임으로 해줘요. B 프라임. 알겠지? 네. 여기 자기장 걸 그려줘야 돼. 맞지? 네. 근데, 봐봐라. 아까 요 V는 조금 전에 요 V 요거 구해놨지? 속도 선택기 때문에 요거. 네. 요걸 여기다 집어야지, 봐. 그러면은, Q, B 프라임, B에다가 M이라는 게 나와. M, E. 결국은 무슨 이야기야? 입사한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입사한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를 알 수 있어요, 거리. 자, 요 거리를, 입사한 곳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X라 해보죠, X. 그럼 X는 이 반지름의 몇 배죠? 몇 배? S는 반지름의 2배. 오, 2배가 돼. 그럼 결국은 Q, B 프라임, B의 M 곱하기 전기장.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아까 석준이 말대로, 2를 곱해야지, 맞죠? 여기 보면은, 요 질량하고, 요 X하고 비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요 판을 하나 그려놨죠, 요거. 이게 뭘까요? 검출기. 그렇지. 이게 이제 사진 검판이다. 여기 점이 딱딱 찍혀, 이렇게. 사진 검판. 일종의 검출기라. 그래서, 이 결론에 의하면, 질량이 클수록 더 멀리 검출되죠. 맞지, 여기. 다른 거는 다 Q는 일정해. Q는 모든 입자가 Q는 똑같아. 모든 입자가 Q는 같아. Q는 같고 뭐가 달라? 질량이 달라. 그걸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하량은 똑같은데 질량이 다른 놈들이 막 똑같은 속력으로 들어오는 거라. 이 들어오는 속력은 뭐야? 질량에 관계없어. 네. 그냥 걸어주는 자기장, 걸어주는 전기장에 의해서
속력이 결정되는 거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똑같아. E, Q, B 프라임, B. 근데 질량이 다른 놈은 어떻게 돼? 멀리 찍히는 거야. 질량이 큰 놈은 멀리 찍히고, 질량이 작은 건 어떻게 되겠나? 샥! 가가지고 여기로 그냥 딱 찍혀버린다면 이렇게. 질량이 작은 것들은. 맞죠? 질량이 클수록 더 멀리 검출되는 거로.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 우라늄 동위원소 있잖아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라늄을 그 동위원소로 분리해가지고 뭐 원자폭탄 만드는데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알겠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거 풀어내는 거죠. 질량 분석. 우라늄은 이거 써야 돼. 그렇죠. 아니, 동위원소 분리하려면 이것저것 이런 거 써야 돼. 옛날에는 뭐 아주 이게 일종의 요즘은 뭐 첨단으로 분리하는데 이거는 이제 초기. 아주 초기에 개발된 거기 때문에 최첨단. 자, 그 다음 우리 홀 효과 있어. 홀 효과. 이 홀은 사람 이름이다. 사람. 홀 이펙트. 이것도 어떻게 로렌츠인이 응용되는가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이건 좀 개념적으로 어려울려면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라서. 네, 그림을 하나 드릴게. 여기 어떤 얇은 도체가 있어. 도체 이렇게. 도체, 얇은 도체. 이게 금속 도체야. 금속 도체. 어떤 도체를 이렇게 내가 얇게 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흘려버립니다. 전류가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 생각해요. 전류가. 이 전류죠. 전류. 그래 놓고 여기다가 자기장을 걸어줘. 자기장을.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그러니까 이걸 좀 입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조금 더 좀 엄밀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일단 육면체죠. 육면체. 그래서 내가 요거를 X축 잠깐만. 요거를 X축이래. 요거를 X축 요거가 뭐가 돼야 되겠나 그러면 Y축이 되겠죠. 여기 Y축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가지고 요거는 Z축이 되겠죠. 전류가 어디로 흘러요? Z축으로 흐르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는데 자기장을 어떻게 걸어주냐면 자기장을 마이너스 Y축으로 걸어줘. 자기장을. 응? 자기장을 마이너스 Y축으로 걸어줘. 그러니까 자기장이 내가 X 표시해 볼게 일단. 자, 여기 X 표시가 무슨 이야기죠? X 표시가? 이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걸어준 거야? 자기장은? 화면 안쪽. 화면 안쪽인데 마이너스 Y 방향이란 뜻입니다. 네. 크기는 B고 자기장은 마이너스 Y 저쪽으로. 그걸 내가 X 표시로 한 거라 이제.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자 홀 효과가 뭐냐면 이 금속 안에 뭐가 전류를 흐르게 해주죠? 보통. 전류요? 전류는 뭐가 그 양전화, 음전화가 흘러가야 되잖아. 네. 맞죠? 만약에 전자 같으면 어디로 힘을 받아, 전자는? 전자요? 저기서 전자요. 여기 이 안에 이제 자유전자들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렇게. 왼쪽으로 흘러가요? 오른쪽으로 흘러가요? 요 오른쪽. 아니죠. 오른쪽으로 힘 받지 않아요. 이쪽으로 들어가. 아니, 전류가 오른쪽으로 흘러가니까, 네. 전자는 어느 쪽으로 가죠? 전자가. 전자는 전류의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전자가 있다 하자, 전자가. 전자는 왼쪽으로 힘을 받죠, 왼쪽으로. 네. 이게 마이너스 2 전자랍시다. 전자, 질량은 M이고, 전자랍시다. 그럼 왼쪽으로 움직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음전하잖아요. 네. 그럼 어디로 힘을 받죠, 얘가? 음전하니까. 자기장은 들어가고,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면은, 손등 방향이요. 손등 방향이죠. 그럼 어디로 힘을 받죠, 얘가? 자, 자기장은 이렇게 Y축 받고, 이러니까 손등을 위쪽으로 받아. 그렇지. 얘가 어느 쪽으로? 이쪽. X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야. 원으로. 일로 가요. 위쪽으로 가요. 위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휘려고 하죠. 휘가지고, 자, 여기 이제 자기력입니다. FM. 얘가 뭐다? 얘가 자기력이래. 자기력.
자기력을 받아. 그러면 얘가 어디로 휘어? 다. 위로 다 휜다고 해서 위로 다 몰려, 이렇게 전자들이. 여기 있던 전자들이 다 위로 쏠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밑에는 뭐가 될까요? 위에가 마이너스를 다 쏠려서 모이니까. 밑에는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밑에는 이렇게. 오케이? 네. 그러면 희한하게도 얘들이 막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이제? 밑으로 어떤 힘을 받게 되겠네, 이 전자가. 전기력을 받게 돼. 왜냐면, 봐라. 아래가 플러스가 되고, 위가 마이너스, 이 뭐가 된 거야? 평행판이 된 거야, 이제. 네. 그리고 전기장이 어디로 형성되는 거죠,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전기장이 만들어져, 전기장이. 네. 요거 때문에. 전자가 위로 막 로렌츠 힘 받아가지고, 자기 앞에 다 휘니까, 네. 밑에는 상대적으로 양전화가 몰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밑으로는 자기력인가? 그럼, 자, 전자가 위로는 자기력을 받고, 아래로 뭘 받나, 이제? 아래로. 이 전기장 때문에 얘가 어디로 쏠려? 밑으로 뭘 받아? 전기력. 옳지. 바로 전기력을 받게 돼. 전기력. 전자니까 전기력을 받게 돼.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위로 자기력과 아래로 전기력이 같을 때가 있겠지. 네. 그때는 어떻게 될까? 전자들이 바로 가. 네. 어디로도 휘지 않고 그냥 직진으로 쫙 나가가지고 전류가 잘 흘러주는 거야. 어떨 때? 자기력과 전기력의 크기가 같을 때. 그러면 아까 Q가 이번에는 뭐죠? 2나? 2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V의 B, 이 마이너스 뗍니다. 네. 크기만 따집니다. 크기. 이게 뭐랑? 2에 2랑 같다는 거예요. 2랑.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 이 전자의 속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의 속력. B분의 1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아까 우리 왜 속도 선택기랑 아주 비슷하지. 네. 근데 홀효과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전류 배울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자, 이런 걸 배웠어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라 하자. 이 I는 이런 거 배웠나?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나? 도선의 단면적, 네. 그 다음에 전자의 전하량, 그 다음에 전자의 속력 네. 곱하기 N. 이런 공식 혹시 어디 구경한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구경해? 네. 그럼 내가 이거 설명 좀 해줄게요. 저 초등학교 때 본 것 같긴 한데. I는 세븐이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요거는 단면적이에요. 도선의 단면적. 단면적이고, 요건 전자의, A라 하지 않아요? 예? A라 하지 않아요? A라 하죠. 근데 이제 세븐 외우기 쉬우라고 S로 많이 한다고. 근데 요 N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부피당 전자 수야, 수. 이거 다른 말로 전자 밀도라고, 밀도. 그러니까 흘러가는 전류는 단면적이 넓으면 많이 흘러가고, 속력이 빠르면 많이 흘러가고, 전하가 많으면 많이 흘러간다는 거로. 이건 일단 외워줘 보세요.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위에서 그 로렌츠 힘하고 전기력하고 평형관계식으로부터 요 속력 V를 알았잖아요. 요 V, 요거 두 개를 연결시켜봐. 연결시키면 뭘 할 수 있냐면, 자, 계속 흘러갑니다. 이거는 단면적에다가 이거에다가 V 대신 요걸 집어요. 그 다음에 뭐죠? 부피당 전자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 홀력과 실험에서 단면적은 뭐에 해당할까요? 여기 단면적. 바로 요거. 여기 단면적이라. 요 면적. 전류랑 수직한 면의 면적을 여기 여줘야 돼. 전류랑 수직해야 돼. 수직. 요 면적 여주면 안 돼. 맞지? 수직한 면적. 이해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요걸 갖다가 요걸 두께를 해가지고
뭐랄까, 이걸 D를 합시다. 요거, 두께. 그 다음 요 길이를 이제 우리가 뭐랄까, 길이 L을 합시다. 요거. X축 그 길이를. 그럼 여기 S가 뭐가 되나? S가, 요 면적이 뭐가 되죠? S가 L, D, 이래 되죠. D, E, 그 다음에 B분의 2에 곱하기 N. 요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 단면적인 인정하고 뭐가 돼? L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홀 효과가 뭐냐면 이걸 아는 거다. 이거. N. 넘겨봐. 다 넘겨봐. 넘기면 어떻게 돼? L, D, E의 전기장에 B,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효과 이해됐어요? 네. 자, 우리가 뭐 원리 가지고는 하는데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측정기 조금 기억나요? 측정기. 네. 자, 측정기에서 이런 것도 하나 있었어요. 또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지금 이걸 가만히 보면은 위에가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고 밑에가 뭘로 대전돼 있어? 플러스로 대전되는 거잖아요. 플러스로. 전기장이 어디서 어디로 되죠? 아래에서 위로 되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전압계를 딱 갖다 대면은 전압계. 여기 전압이 측정이 되죠. 우리 왜 평행판 양단에는 뭐가 형성된 전압 전이차가 이때 있죠. 전이차가. 전이차. 그 전이차를 선생님이 델타 V라고 하면 그거는 전기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E에다가 저거 R이야 D. L을 곱해야 되나 D를 곱해야 되나? D. 요거. 그건 지금 그건 L이네요. L이죠. 그러니까 네. 2 곱하기 뭐죠? L. 이렇게 되겠지. 요거 평행푼 사이에 양단위 전이차는 전기장 곱하기 요 사이의 간격. 네. 원래 ED였는데. ED였는데 내가 이거 바꿨네. 이거 바꿔버릴까 지금? 아니야. 바꾸지 말자. 그러면 여기서 봐라. E는 여기서 전기장이죠. 전기장. 네. 전기장은 뭐죠? L분의 델타 V. 이걸 다시 여기다 다시 다 집어줘봐. 다 집어줘봐. 그러면은 델타 V는 밑에 있고 L은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맞네. LDE에다가 BIL 델타 V 그 다음에 D L 날라가나? 이거 L 날라가나? 네. L 날라가네. 맞지? L 날라가네. 날라가고 뭐가 남나? 이렇게 되나? 네. B도 이래 되죠. E 한 남아있지 이게. 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제 결론 이야기해보자. 우리 지금까지 뭘 알기 위해서 했냐면은 이 도체에 이 도체 내부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전자 밀도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금속이 있는데 그 도체가 있는데 그 도체 내부에는 부피당 전자가 몇 개 있을까? 그런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뭐만 측정하면 돼요? 전압차, 이게 델타 V 요거 측정하면 돼. 이 측정 가능해요, 이렇게. 요 양단에 전이차, 그러니까 전이차계 또는 뭐 전압기 딱 갖다 대면 몇 볼트 딱 나오거든요. 그거 측정할 수 있고. 요 D는 뭡니까, D? 그냥 요 판의 두께지, 요 두께, 요거. 요거는 이제 전하량이 되겠죠, 전자잖아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전압계, 전류계 측정하면 돼, 전류계, I.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여기 걸어주는 전압이잖아요.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만 측정하면은 뭘 할 수 있어? 이 금속에 부피당 전자가 몇 개 있는 거 알 수 있다는 거라. 신기하지? 핵심 원리가 뭐야? 로렌츠. 여기 핵심 원리죠. 이것도 결국은 로렌츠. 맞죠? 이게 이제 홀 효과라고. 근데 홀 효과에서 이까지는 말 안 했는데, 한 가지 더 또 할 수 있어요. 그까지만 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 넘어가보자. 뭘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게 전자라서 전자가 만약에 전류를 흐르게 한다면은, 전자를 왼쪽으로 갔잖아요. 만약에 얘가 전자가 아니고,
양전하가 만약에 이 전류를 흐르게 했다면은, 그러면 밑으로 자기력을 받고 그렇지. 그래갖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위에가 위- 플러스로 네. 대전되고, 밑에가 마이너스로 대전되죠. 네. 그래서, 로렌츠 효과로부터 한 가지 뭘 완전 다 할 수 있냐면은, 바뀌는. 그렇지. 전하 운반체. 이게 이제 전류를 흐르는, 하는 그 전하의 종류를 또 알 수 있어요. 종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전하인지 또 이것도 마주 적어지 봐. 양전하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음전하 전자가 전류 흐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아래쪽이 뭐죠? 아래쪽이 전위가 높았어요.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려울 건데요. 자, 지금 전자가 전하 운반체였잖아요.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 봤죠? 그러니까 아래쪽이 뭐였어? 플러스로 대전됐잖아. 아래쪽이 플러스. 그럼 만약에 양전하가 전류를 흐르게 해줬다면은 아래쪽이 전위가 낮고 어디가 높아? 응? 어디가 전위가 높을까요? 위쪽이 플러스로 대전된다는 뜻이라고. 위쪽. 전위가 높다. 단 전류가 우리가 오른쪽으로 흐를 때, 아까 Z방향으로 흘러갔죠? 오른쪽으로 흐를 때.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도 좋은데,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홀 효과로. 하나는 전자 밀도를 알 수 있고, 한 가지는 이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전하 운반체의 종류. 양전한지 음전한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 그 금속 도체는 뭐가 전류를 흐르게 합니까? 전자죠. 근데 수용액 속이죠. 수용액에서는 양이온도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잖아. 그럴 경우에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요 위에 것 좀 잘 알아두세요. 위에 거. 마지막으로 그 로렌츠 응용으로서 사이클로트론 이제 입자 가속기 사이클로트롤이에요. 사이클로트론 맞지요? 네. 저 롤인 줄 알았다. 트론 이거는 최초의 그 사이클로트론의 그 크기는 아주 작아. A4 용지 하나만 해. 그리고 이게 또 최초의 입자 가속기예요. 최초라는 게 중에 그래서 노벨상 받은 거죠. 이게 이렇게 생겼어. 어떤 둥그렇게 생겨가지고요. 가운데는 자, 내가 대충 그립니다. 이걸 더블 D라고 해요. D자처럼 생겼죠? 왼쪽 D, 오른쪽 D 이렇게. 그래서 요쪽 영역은 자기장을 걸어주고, 자, 요 왼쪽 그 D에 자기장을 걸어줄까? 오른쪽도 전부 들어가는 자기장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 사이에는 전기장을 걸어줘. 여기는 전기장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전기장이자 오른쪽으로 딱 형성돼 있어. 전기장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입자를 만약에 양성자를 하나를 쏙 집어있다. 양성자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 얘가 플러스 2입니다. 질량은 N입니다. 쏙 집어주면 어떻게 될까?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자, 들어가는 자기장을 P, 걸어주는 전기장을 E라 하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전기장 속에서 전자가 떠나면 어디로 힘을 받아? 전기력을. 저는 이렇게 들어가고. 아니, 여기는 전기력만 받잖아. 전기력. 네. 여기는 자기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 영역은 전기장만 걸어줍니다. 네.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양선자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오른쪽 힘을 받겠죠? 네.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쏙 들어가. 네. 속력이 조금 가속됐어. 그럼 쏙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제 자기력을 받아. 이제.
나와요? 자, 지금 자기력을, 자, 자기장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양전하고 오른쪽으로 갔죠? 그럼 얘는 어디로 힘해봤죠? 잠깐만요. 자, 자기장 들어가죠? 얘 오른손 위쪽. 위로 힘해받아. 네. 양전하니까. 네. 맞나? 네. 그러면 얘가 위로 힘해받으니까 원운동을 하게 되겠지. 네. 위로 자기력을 받게 돼. 그러면 자기력. 얘가 이렇게 돌아. 이렇게. 맞지? 네. 계속 자기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쏙 돌아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기장을 팍 바꿔줘. 왼쪽으로. 네. 그럼 어떻게 될까? 아, 여기 양성자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뭐가 돼? 그럼 또 저기도 열로. 또 가속이 돼. 가속이 더. 여기서 열로 또. 그럼 또 여기 빠른 속도로 들어가. 더 빠른 속도로. 네. 그럼 더 빠른 속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아까 원의 반지름은 뭐에 비례했죠? 원의 속도에 비례. 옳지. QB분의 MV니까 속도에 비례하면은 어떻게 돼? 더 멀리 이렇게 반지름이 커지는 거야. 자, 얘가 여기 왔어. 아주 얘가 전기장을 탁 또 바꿔줘. 아주 기가 막히게 이빨이 딱딱 맞아 아마. 얘가 일로 탁 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때 왔을 때 전기장을 탁 바꿔줘 버려. 그럼 또 어떻게 되나? 그럼 또 가속이 돼. 옳지. 또 가속이 돼. 그럼 또 가속이 되면 여기서 또 더 빠르게 가겠죠. 더 빠르게. 네. 더 빨리 막 가속되는 거야. 이렇게 투프라임. 그럼 또 더 큰 이렇게 원음을 그리면서 맨 마지막에 빙빙빙빙 돌면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탁 튀어나오는 거야. 가장 빠른 속도로. 어? 이게 최종 속도예요. 최종 속도. 최종 속력. 뭔가 왜 이래? 몰라. 그래서 전기장은 뭘 해주나? 핵심이. 전기장은 뭐 해주죠? 입자를 뭐 해주죠? 전기장은 입자를 뭐 해주나? 가속시켜주죠. 네. 자기장은 뭐 하죠? 자기장. 입자에 뭘 해주나? 자기장은. 자기장은 그거 이렇게 돌려요. 옳지. 방향을 바꿔줘. 방향 변화시켜줘. 네. 자기장은 결코 속력은 빠르게 하실 수 없어요. 이거 별표. 자기장은 결코 속력 변화는 안 돼. 속력 변화는 줄 수 없어요. 야, 이 결코. 와, 이 핵심입니다. 전기장이 바로 속력 변화죠. 전기장에서 가속시킬 수 있는 거야. 응? 자기장은 이 속력 변화를 줄 수 없어요. 왜일까요? 도대체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힘은, 자기력은 항상 뭐죠? 운동 방향이 뭐나? 수직하기 때문에. 오, 그거 알았네. 자, 수직하기 때문에. 자기력, 로렌츠 힘은 운동 방향과 항상 수직이거든.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하면은 속력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알겠죠?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입자를 가속시켜주는 것은 전기장이라.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딱 튀어나오잖아요. 네.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최종적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그렇지. 2분의 1의 MV의 맥스의 제곱이 되는데, 우리 아까 요 공식에서 조금 전에 보면은, 요 공식 봐봐. V를 구할 수 있죠. 뭐죠? 이 사이클로트론의 반지름을 알면 이 V를 구할 수 있어요. V 어떻게 구할까요? 구해볼까요? 저기서 V 구해요. 여기서. 자, 라지 R은 뭘까요? QB분의 NV의 맥스 이렇게 되겠죠. 맥스. 네. 그럼 여기서 이 Q는 뭐 양성자니까 바꿔볼까? 이걸 뭘로 바꾸죠? 2로 바꾸자. 2라고 했잖아요. 2라 했죠? 네. 그럼 V의 맥스는 뭐가 나올까요? 바로 N분의 REB 이게 나오죠. 네. 이걸 여기다가 집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2N분의 R제곱, E제곱, B제곱. 이게 가속된 입자의 최종적인 뭐다?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야, 운동 에너지. 가속된 입자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입자를 가속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할 수 있었고, 그렇다는 거라, 이제. 이것이 요즘 진화를 해가지고, 요즘은
엄청나죠? LLDC 같은 거. 뭐 지름이 얼마? 18km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그 크게 확장돼요. 많이 나온 것 많이 나오죠. 근데 아이디가 좋죠. 뭘로 했어요? 전기장으로는 가속시키고 자기장으로는 뭐 했다? 이렇게 그냥 방향 바꾼 거야. 이것도 로렌츠임이 이제 들어간 거거든. 아, 참, 요거, 마지막 요거. 그러면 전기장을 탁탁탁 바꿔줘야 되잖아. 네. 얘가 여기로 오면 바꾸고 여기로 오면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가면 그래서, 바로 바꾸면 안 되고. 아니야, 이게 반 바퀴 돌 때마다 탁탁 바꿔줘야 돼. 그럼 언제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느냐? 그거 적어줄게요. 그러니까 전기장은 원운동, 자, 아까 원운동 주기 했지, 주기. IR 성형은 어떤, 주기, 전기장은 원운동 주기, 동안, 자, 다시. 자기장은, 주기적으로 뭐 해줘야 되나? 주기적으로, 변화시켜줘야 돼. 방향을 어때? 맞지? 네. 방향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럼 몇 초마다 한 번씩 그 변화시켜주면 될까요? 그게 바로 원운동 주기와 똑같아. 원운동 주기. 반원운동 주기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옳지. 좋은 질문했는데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거든. 이걸 말하는 거야. 네. 맞죠? 요거 다시 처음으로 도달아오는 그 주기. 좋은 질문했는데. 네. 그래서 그 주기가 아까 뭐였더라? QB분의 뭐죠? QB분의 2파이 M이었죠. 2파이 M. 맞다. 여기서 Q가 2고 B고 바로 2파이 M. 똑같네, 맞지? 이 주기로 전기장을 이렇게 한 번씩 바꿔줘야 돼.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 주기. 알겠죠? 이해됐어요? 요거. 네. 요거는 이제 원운동의 주기랑 똑같아. 이렇게 여기서 요리각을 여기까지 터오면은 또 전기장이 되돌아왔죠. 네. 또 여기서 가가지고 일로 왔죠? 그럼 또 전기장이 되돌아온 거예요. 그 주기가 바로 원운동의 주기랑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얘가 가속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네. 탁탁탁 그 이빨이 맞아야 되잖아. 네. 그래야지 탁 얘가 오면 탁 바꿔줘서 가속하고 또 일로 와서 바꿔주면 가속하고 그러니까 다 이해됐어요? 요거? 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기 쌍극자 이야기를 좀 마지막이죠? 이 파트에서 쌍극자 말 그대로 그 쌍극자랑 그 자기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뭐 자석 같은 경우 어떻게 자석 같은 경우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자석 같은 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전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른다 하자. 그럼 여기 자기장이 어떻게 되죠? 안쪽에. 자기장 위쪽이죠. 위쪽. 맞죠? 그럼 어디가 N극이라 했어요? 위에가 N극이고 밑에가 S극이라. 이것도 하나의 쌍극자다. 쌍극자. 전류 고리도 하나의 쌍극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쌍극자란 말 그대로 극이 N극과 S극이 쌍으로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맞죠? 그래서 자석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S에서 N으로 간다 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뭐죠? 전류 고리도 하나의 자석이거든요. 이거 말고 또 솔레노이드도 있죠. 솔레노이드도 쌍극자라고. 근데 또 있어요. 또 뭐 있냐면 우리 그 예제 중에서 이런 예제가 있었잖아. 전자가 핵 주위를 돌고 있어. 전자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전자가. 이게 전자야. 전자. 여기 핵이 있고. 이거는 뭐죠? 전류 고리입니다. 전류 고리. 이거는 이제 원자입니다. 원자. 작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원자로 들어가면 주위에 막 전자가 하나 있어요. 이거 뭐 수소라고 생각해봐. 하나가 돌고 있잖아.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그러죠? 우리 조금 전에 했었잖아. 요거 전자가 왼쪽으로 가면 전류는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했지. 그럼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또 자기장이 이 안에 형성이 되죠. 이렇게 자기장이. 이것도 하나의 자석이라고. 이것도 엄청나게 작은 자석.
이것도 쌍극자라. 왜 쌍극자지? 얘도 n을 갖고 있고 s를 갖고 있거든. 이거보다 더 작은 자석이 있다. 그게 바로 전자 하나야. 전자 하나. 전자 하나. 전자 하나가 뭐하고 있냐면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 이렇게 돌아. 이걸 이제 스핀이라고 해. 스스로 도는 거. 이걸 이제 자전이야, 자전. 이거는 뭐나? 이건 뭐지? 이 공전이죠, 공전. 핵주위를 공전하잖아. 근데 전자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스핀으로 돌면 반대쪽으로 이 스핀에 의한 전류가 생겨. 이쪽으로 전류가 생겨, 이쪽으로. 여기 이제 회전 방향, 스핀 방향이라. 그럼 이것도 이 스핀 때문에 생긴 그 뭐지? 전류 때문에 이것도 한 개가 자기장을 만들어. 이것도 위에가 n이 되고 밑에가 s극이 돼. 이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기 쌍극자라고. 전자 하나가. 맞죠? 이렇게 여기 가장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석까지 올라온다. 그래서 항상 그 자기는 그 쌍극으로만 존재하고 자기 단극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자기 단극 하나만 있는 거. 자기 단극. n극 한 개 하나 또는 s극 하나. 이걸 자기 단극이라고 하거든. 존재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그러냐면 항상 이걸 반으로 딱 동겨 놓으면 자석을 반으로 잘라면 또 다른 쪽에 s극이 생겨버려. 이것도 가면도 전류 고리도 얘가 돌면 항상 s극과 n극이 생기는 거라고. 요 n극만 생기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라고. 자기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듯이 자기력선은 어떻게 해요?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력선은 끊어질 수가 없거든. 자기력선은 끊어지지 않는 데 있거든. 그 말은 단극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 단극이 있으면 그냥 자기장에서 나와가지고 s극에서 끝나야 돼. 근데 s에서 또 n으로 연결되잖아. 항상 그러니까 n과 s극이 같이 쌍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라. 그건 이제 자기 쌍극자라고 했다가. 그럼 이거를 물리적으로 조금 이런 현상을 이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자석을 갖다가 자기장 속에다 쏙 집어주면 어떻게 될까? 자석을. 그러면 이 자석이 돌아가려고 그래. 돌아가려고. 또 전류가 흐르는 이 고리를 자기장 속에 여주면 이 고리가 또 돌아가려고 그래. 그런 현상이 생겨. 왜 그 생기는가 하면 내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서 그걸 알려면 우리가 자기 쌍극자 모멘트, 자기 모멘트라는 또 물리량이 있어요. 이건 물리량이야, 물리량. 자, 자기 모멘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이제 봐라. 여기에 전류고리, 이제 전류고리 생각하면 돼. 전류고리. 이 전류고리라 해봐봐. 이걸 n번 감은 전류고리라 해봐. 전류고리.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해봐. 이렇게. 그럼 전류가 총전류가 얼마죠? 총전류가 n을 곱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기나? 여기에 자기장이 생기지. 위쪽으로 강력한 자기장이 생기. 맞지? 그럼 위에가 무슨 극? 위에가 n극이 되고 밑에가 무슨 극이 된다? 파란색 한번 써볼까 오랜만에. 이렇게 S극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제 쌍극자잖아요. 쌍극자인데,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자기 모멘트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이게 몇 번 감았어요? n번 감았죠? 감은 수에도 비례하고, 그 다음에 또 뭐에도 비례하냐면, 요 면적, 그 면적을 뭐랄까, A라 하죠, A.
이거를 뭐라 이거? 뮤라고 하고 이걸 자기 모멘트라고 약속을 하자 이 말이라고. 자기 모멘트. 자기 모멘트. 이걸 자기 모멘트의 크기라고 그래. 크기. 자기 모멘트의 크기. 이거는 첫째 자기 모멘트의 크기라고. 그럼 두 번째 자기 모멘트의 방향은 방향도 있어요. 방향. 요거는 뭘 따라가냐면은 자기장 방향과 같아. 방과 같다. 이 경우는 어느 방향이죠? 자기 모멘트 방향이 위쪽 방향, 위쪽. 이게 위쪽 방향. 그래서 여기 벡터를 씁니다. 이걸 위쪽. 자기장 방향이 위쪽이잖아요. 그래서 크기는 가문수. 이건 뭐죠? n이 뭐죠? a가 뭐죠? 여기 전류 고리가 만든 면적이 면적. 이게 클수록 자기 모멘트는 커. 요거는 뭐죠? 가문수. 가문수. 요거는 회로의 전류.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자기 모멘트를 이제 정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뭐냐면 전류고리입니다. 전류고리.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석 이런 거, 또 원자, 전자 이것도 다 자기 모멘트가 있거든. 근데 이런 건 좀 어려워. 어려워서 요거만 좀 신경 써. 알겠지? 전류고리가 만든 자기 모멘트는 요렇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 여기 약속이라 이게 정의야, 정의. 그럼 이게 이제 왜 필요하느냐? 이게 이래서 이제 필요한 거야. 이거를 그 자석에다가, 자기장 속에다가, 세 번째, 자기장 속에서, 자기 쌍극자가, 돌림 힘을 받는 거야.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돌아가려고. 자, 그래서 왜 돌아가려는 건지 한번 이해를 해봐.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 하죠. 거대한 자석인데 자기장이 어디로 형성되어 있나? 자석의 바깥쪽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 이렇게. 이해되죠? 여기에 쌍극자를 하나 집어였죠. 쌍극자. 자, 쌍극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하나에 뭐다? 자석을 넣어도 돼. 자석. 아니면 여기에 뭐죠? 전류고리. 요렇게 흐르잖아. 전류가 흐르는 전류고리를 였다 해볼까? 다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고리였어요. 이렇게 전류가. 전류고리야, 전류고리. 전류고리를 여기다가 자기장 속에 해놨어. 그러면 어디가 그 N극이 되죠? 어디가 N극이 되죠? 여기가 N극이 되겠죠, 여기가. 그럼 어디가 S극? 여기가 S극이 된다고. 그래서 요렇게 이게 이제 전류고리의 내부잖아요. 이렇게 쌍극자가 만들어진다고. 전류고리 이렇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에 왼쪽에 N극은 요 가까운 S극을 당길까요, 밀까요? 요거 두 개 사이. 당기죠. 인력이에요, 인력. 그냥 또 요 위에 있는 N극하고 S극하고 가깝죠. 그럼 요것도 인력이죠. 그러면 이 전류고리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나?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나 반시계로 돌아가려고 하나?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래서 얘가 이쪽을 이렇게 돌려고 그래.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 돌림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다. 쌍극자 자기 모멘트에다가 외부 자기장에다가 그다음에 또 이 쌍극자하고 자기장이 이루는 각이 있죠. 각 요거 사인 세타로 곱한 거 앞에 거랑 좀 비슷하지. 이걸 돌림 힘의 크기라고 해요. 뮤비 사인 세타. 요걸 뭐라 하죠? 돌림 힘은 보통 뭐라 하죠? 타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타우.
돌림 힘의 크기. 타우. 맞죠? 이렇게 쓴다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요 이유를. 그래서 일단 요거 내가 결과부터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뭐죠? 쌍극자 모멘트랑 모멘트와 누가 이루는가? 자기장과 이루는 각이라. 보기 세트. 만약에 이게 나란하다. 쌍극자하고 자기장하고 나란하다. 그러면 돌림 힘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란하다. 세타가 없다. 세타가 0이다. 세타가 0이란 말은 나란하단 말이죠. 쌍극자도 오른쪽이고 자기장도 오른쪽이면 돌아갈 힘이 생기나 안 생기나? N극이 그냥 여기 있고 S극이 여기 있어. 안 돌아가죠. 그러면 돌림이 없다는 거야. 몇 도가 될 때 가장 돌림이 크다는 거지? 90도일지. 90도가 될 때 가장 돌림 힘이 크다는 거라고. 맞죠? 그래서 요게 이제 왜 이렇게 이런 돌아가려는 힘이 왜 이렇게 생기느냐? 그거에 대해서 잠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내가 이건 공식을 그냥 결과만 딱 얘기해 드리는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원형 고리를 했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요걸 입체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해볼게. 이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입체적으로 내가 좀 그려볼게. 자, 이게 이렇게 여기가 N극이라 이렇게. 여기가 뭘까요? S극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그였냐면은 이렇게 사각형 조금 두꺼운 거 안 되나? 요렇게 요렇게 원형 그 전류 도선을 연 게 아니고 이번에 이렇게 주걱처럼 생긴 하나의 그 전류 도선을 여기다 집어연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보자. 이 자기장이 어디로 형성돼? 이 외부 자기장.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자기장이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죠. 자기장은. 요렇게. 근데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 갖고 요렇게 흐르고 이렇게 다시 일어 나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봐. 자, 그러면 자 보자. 우리가 그 BI의 사인 세타라는 거 알고 있죠? 요 길이를 뭐랄까? 여기를 A라 하고 요 길이를 뭐랄까? 이걸 B라 합시다. B. 여기를 B. 그러면 요 도선, 요 위의 도선은 전류가 앞쪽으로 흐르고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어디로 힘을 받을까요? 요 도선, 요 위의 도선. 자, 전류가 앞으로 흘러.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뭘 받는다고? 힘을 받는댔잖아. 힘을. 자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오른쪽에 있고, 전류가 일로 흘러. 이 3차원이다. 그럼 얘는 어디로 힘을 받지? 자, 이게 엄지손가락. 이 앞으로 나오고, 자기장이 오른쪽이니까, 위로 힘을 받아, 위로. 얘가 위로 힘을 받아. 어렵지? 요놈이 위로 힘을 받아. 위로 이렇게 위로 윗방향으로. 얼마라고? 자기장 곱하기 전류 곱하기 요 길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사인 뭐죠? 사인 몇 도? 전류랑 자기장을 이루는 각이 얼마야? 90도거든. 그래서 BIA라는 자기력을 위로 받아. 밑에 거는 밑에 거. 자, 얘는 전류가 저쪽으로 들어가. 저쪽 방향으로. 맞죠? 들어가죠? 전류가. 그러면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가. 자기장 오른쪽. 전류가 저쪽으로 들어가고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하니까 얘는 어디로 힘을 받나? 흰 방향 어딜까? 아랫방향이 돼. 아랫방향. 그렇지. 응?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한다. 아랫방향. 전류가 힘을 받아.
요것도 bi 곱하기 요 길이가 얼마다? a니까 그냥 bi sin 90도로 똑같아.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려는 돌림 힘이 생기겠죠. 회전축이 어떻게 될까요? 회전축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쭉 꺼오면은 여기 회전축이 된다고. 여기. 요 회전축에 대해서 돌림 힘을 한번 구해보자. 자, 우리 그 역학에서 그 물리원에 보면 돌림 힘은 어떻게 구하더라? 돌림 힘. 돌림 힘의 식은 R, F, sin 세타 이런 게 있었거든. 거기. 물리원에 나와. 저 맨 뒤에. 요 R은 뭐죠? 어떤 회전축에서부터 힘점까지 거리가 R이라. 그 다음에 요 힘의 크기가 F라. 근데 F는 뭐지? 세타는 뭐나? 요 R 방향과 F 방향의 사이각이라. 요거, 기억나요, 요거? 요걸 여기에 적용해봐. 그러면 회전축이 여기가 되겠죠? 그럼 R은 뭐가 될까? 이게 R 된다고, 이게 R. 요 길이는 얼마나? 요게 B니까 요건 얼마일까? 요걸 R이라 하자. 2분의 B가 되겠지. 이해되나? 요 길이가 B야. B, 길이가. 그럼 요 길이는 2분의 B가 되겠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도선이 힘을 받으니까 돌아가려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돌아가려는 힘. 오케이? 그러면 요각이 뭐가 되겠지? 세타가 되겠죠, 요각이. 맞죠, 요각, 요거. 그러면, 자, 토크를 타우를 하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위에 거, 위에 요 힘이 돌려주는 건 어떻게 하죠? 2분의 B에다가 F가 요거죠, 요거. BIA가 힘이고, 그럼 요각이 뭐다? 요각이 세타였으니까, sin 세타 이렇게 된다. 요게 R에 해당하고, 여기 F에 해당하고, sin 세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밑에 거는, 밑에 거도 똑같이, 요 길이가 얼마야? 2분의 B고, 요 F가 이거죠. 그리고 또, 얘는 시계로 돌려주냐, 하나, 반시계로 돌려주냐, 하나. 시계로 돌려주려 하지. 요 밑에 거는, 밑에 요 돌림 힘은 시계나 반시계나. 요거, 요렇게 밑으로 당겨주니까. RF. 요 밑에 있는 힘도 시계를 돌려주려고 하지. 얘도 시계를 돌려주려고 하고, 밑에 거도 시계를 돌려주려고 하지. 그럼 요거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주면 돼. 똑같이 거리가 2분의 B고, 힘도 BIA고, sin 세타 이렇게 된다. 자, 요거를 정리를 해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A, B에, I에, B에, sin 세타 이렇게 되죠. 이게 뭐나, 이게? 면적 곱하기 전류죠. 그게 뭐죠? 요 위에서. 뮤인 거라, 뮤. 쌍극자 모멘트인 거라, 요게. 이게 쌍극자 모멘트인 거라. 따라서, 이게 뮤고, B고, sin의 세타가 된다, 이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챙겨볼 게 있다? 뭘 챙겨볼 수 있나? 이 세타가 쌍극자하고 자기장하고 이루는 각이랬잖아. 이게 세타가 쌍극자 모멘트하고 자기장이 이루는 각이야. 근데 여기서는 세타가 요각이었잖아요. 요각. 이해돼요? 요각. 그럼 쌍극자는 어느 방향일까? 쌍극자 방향. 자, 쌍극자 방향은 이제 지금 내가 적어줄게. 우리가 그 쌍극자의 그 방향을 어떻게 정했지, 위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쌍극자는 방향이 위쪽이랬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밑에, 요거 봐봐.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로 흐르죠. 그러니까 요렇게 감아들면은 이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어느 쪽이지? 요쪽이. 와, 진짜 머리 좋네. 얘가 이쪽 방향으로 요렇게 쌍극자가 나타나요. 이렇게. 이게 쌍극자. 이게.
그러면 이 쌍극자하고 자기장이 이루는 각이 요거잖아. 요 각은 요 각과 똑같거든. 이해되나? 쌍극자하고 요 자기장이 이루는 각 세타는 요 R하고 F하고 이루는 각하고 똑같아. 왜 그렇죠? 이걸 해봐, 이렇게. 자, 이게 F잖아요. 여기 세트잖아요. 쌍극자가 이거죠. 맞지? 자기장은 요거죠. 요 각이 요거랑 같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요 각이랑 요 토크할 때 요 각이, 즉 쌍극자랑 자기장과 이루는 각이 똑같은 거라. 그래서 요게 그대로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됐어요? 어쨌든 이게 어려우면 쌍극자를, 자기 쌍극자를 자기장에다 넣어주면 요러한 돌림 힘을 받고, 뮤는 뭐라고요? 요거의 면적에다가 뭐라고? 전류. 요거 밑에 나오죠? 면적 곱하기 전류. 한 번 감았으니까 얘는 몇 번? 1이죠. 감은수가 한 번 감았어, 얘가. 그래서 감은수는 1이고. 그리고 또 뭐죠? 이 자기장하고 쌍극자 모멘트가 이루는 각이 90도일 때 뭐냐? 가장 잘 돌아가려 한다. 이해됐나? 자, 이거 메모 안 됐으면 내가 좀 기다려줄게. 한번 해봐봐.